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관세를 일종의 타결 아닌 타결, 이 모호한 타결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테슬라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너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수정할 겸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인트로 영상에 제가 간만에 이 사이버 트럭으로 FSD를 통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참 세상에 무서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난폭 운전도 많고, 제가 FSD를 쓰면서 느낀 점은 좀 이렇게 칠링하게 되는, 아무래도 좀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유로운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운전을 하시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도 좀 첨부를 하겠지만 아마 자료로 나오겠지만 BMW 차량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셔서 그 부분을 좀 담아봤습니다. FSD를 저는 심지어는 스티어링 휠에 손도 안 올리고, 이제 안 올려도 되니까요.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저래도 되시나 싶은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돌아와서, 어이구야, 난리 났네. 왜 저 미친 거 아니야? 몰라. 야, 저기다 방어모tor. 어머, 저 도라이다. 저거 미쳤다. 도라이다. 도라이도 저런 도라이들이 없네. 왜 저런데? 왜 저런데? 약한 거 아니야? 일본과 미국이 이 이상한 타결을 하긴 했는데요. 첫 번째 제가 AI한테 이제 질문한 거는 근데 정말 AI가 이럴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AI를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영상이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AI랑, 그리고 좀 이제 돈을 조금은 내셔야죠. 그러면 추론 능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굳이 너무 비싼 걸 안 내셔도 써봤는데 그게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기에.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거를 쓴다 그러면 그 돈이 의미가 있는데, 일반 뉴스를 검증하는 데는 한 20불인가 30불인가요? 그록은 30불이죠. 그 정도만 내셔도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죠. AI를 100%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얘가 추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끌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뉴스와 대비되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AI 시대에 그냥 아직까지도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를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넘어간 게, 미국에서 이미 토요타 등 많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근데 이런 관세에 왜 이렇게 25%의 난리였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일본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특히나 조립은 미국에서 할지언정 많은 파츠즈,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여러 스몰 파츠들이 일본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도 관세를 그냥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아가지고는 일본이 거의 존속이, 이 자동차 산업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선 다급했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5%로 낮췄죠. 그 대신에 이제 550 빌리언, 550 빌리언 달러 인베스먼트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돈을 갖다 바쳤나 등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AI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대체적으로 딜을 잘한 것 같냐, 그러니까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잘한 건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하고 너무 대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잘했다고 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또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 형태로. 그랬더니 합의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50 빌리언 달러의 투자에 대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합의문,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0%를 미국이 원하는데, 그리고 수익도 미국이 다 가져간다. 사실상 미국이 강탈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지금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타코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그 첫 번째로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했다 다시 반등했죠. 그래서 타코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 때렸는데 여러 가지 대법원의 제약도 받았고, 다시 유예되기도 하고, 협상에서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이미 그리고 시장에 그게 반응이 돼서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게 출렁이질 않고 있죠. 전혀 지금 먹혀들고 있질 않죠. 그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저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들을 여러 가지들을 AI한테 물어보면은 현실성이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일본 역시도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자국에 돌아가서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국회죠.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윈윈구조 스트럭처가 어떻게 돼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는 대로 자기 치적으로 이제 광고를 저렇게 하는 거고, 일본은 이걸 질질 끌겠죠. 이 애매모호한 $550 빌리언 달러의 투자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강대국하고는 이게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틀리면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려라라고 하는 쪽에서는 너의 물가 상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네가 더 아파라 식으로 거의 뭐 막판 극단적인 공격적인, AI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공세적인,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좀 씁쓸하지만 뭐 강대국끼리 아니면 뭐 국가 간끼리 뭐 세상이 언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강대강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니 그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뷰는 여전히 미국이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올리면 됩니다.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협상 테이블이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얘는 그거 얼마든지 자기 열받으면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협상할 이유가 있나요? 협상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그냥 투자하는 $550 빌리언 달러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라도 제가 물어봤는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두 달 뒤에 또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25%를 진짜 당장 맞으면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당장 내렸다라는 데서 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의 물타기 전술이죠. 시간 끌기와 뭐 트럼프 임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기가 불편하시면 투자금 또 찌르고, 그것도 여러 가지 희석해서. 근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 되지도 않는 게,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돈 낸 분이 이익을 전혀 안 가져가기라는 또 쉽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죠. 몇 달 전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고 관세를 너무 올렸을 때도 대법원의 제재라든지, 미국은 트럼프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AI는 살짝 잘한 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90%뿐만 아니라,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뭐 과거에도 100% 지켜지진 않으니까요. 일본이 이제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왜 나오냐라는 것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라든지 아주 일부 언론들이 이제 협상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그걸 다루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는 일본의 재무상인가요? 일본의 이 협상을 주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각 나라의 공식적인 발언들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협상 관계자에서 그런 얘기, 특히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테슬라를 계속 얘기하면서
블룸버그를 거의 안 믿죠, 이제는. 특히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블룸버그 얘기대로라면 테슬라는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많이 잃어가지고요. 뭐 나름의 정말 다른 소스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예,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는 특히 테슬라를 주로 얘기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빈약하지 않나. 일본이 딜을 잘못했다는 거에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테슬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 지금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노조죠. 특히 이제 미국 3사 자동차 노조에 연관되신 분들은 그걸 깎아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냥 저는 그래서 이제 관전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당연히 자동차 노조는 그거 왜 깎아주냐 이거죠. 25%를 그걸 때려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면 15% 왜 깎아줬냐는 얘기가 나오죠. 참 밖에서 들으면 큰일 날 얘기들인데, 당연히 테슬라한테는 이득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most American made 카기 때문에 익히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 만들면은 크레딧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어서, 근데 이건 뭐 전기차만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걸 만들기 때문에 타격이 가장 적습니다. 물론 예, 테슬라도 일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지만 미국 내 어떤 차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항상 이 회사가 정말 극한의 쥐어짜기와 정말 극한의 효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것도 짜증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타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25%를 맞게 되면은 테슬라는 그때 계산했던 한 1,000불, 2,000불 정도 부족한 부분을 사실 상쇄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판까지 가서 진짜 타결이 안 되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받겠죠. 가격이 다 오를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올리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엔드게임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는 물가 상승을, 제가 전에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일어나는데 시차들이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들이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도 하는 전술이 지금 550 빌리언 달러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으니까 그 찰나의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협상을 윈윈 구조로 끌어낸 거 아닙니까? 말은 당장 그 일어나는 효과들이, 우리가 그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들이 당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그 찰나를 이용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그것도 조절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여튼 올리면 테슬라는 굉장히 이득을 받는다.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일본과 같은 협상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내려야 되니까요. 내리지 않으면 그 당장 맞는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돈을 찔러 넣으면서 그걸 질질 어떻게든 끌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테슬라 입장에서 어쨌든 상대방한테도 더 큰 페널티를 안겨야지 자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거 내리면 안 된다라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정말 극단적으로 잘 추구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테슬라한테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협상의 결과들이 지금 테슬라한테, 그러니까 상대방 페널티로 작용을 해서 그나마 좀 더 숨통을 트이게, 그리고 실효 관세율,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만큼의 관세율은 올라가진 않았지만 실효 관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관세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관세는 원래 법대로라면 수입업자가 내는 게 맞는데, 그럼 수입업자가 그걸 수입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미 생산자한테 굉장히 많이 전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로, 물론 이제 미리 뭐 땡겨서 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트릭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생산자 국가, 미국 바깥의 국가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는 현재까지는 부담한 것으로 보여서 그게 잘 일어나진 않았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은 모르지만 이런 협정들도 테슬라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도 고칠 겸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